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교재 최신 기출문제 따라잡기 출제 이용 익히기에 예제로 채택한 2024년 12월 A형 기출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보시면은 총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수험번호하고 이름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볼펜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수험번호 이름 적으신 다음에 시험 끝나고 감독자한테 제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답안 저장 방법과 저장 위치 안내되어 있고요. 답안 작성 요령 ITQ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이 모든 작업 시트 A열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 수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진행 절차와 각계의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ITQ 수험자형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수험번호만 입력해서 로그인하라 라고 요구가 되어져요. 네, 수험번호는 총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한 다음에 복사하시고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이 수험번호 하이펀 본인 성함으로 저장하니까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수월하시고요. 감독쌤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 이 문제지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네, 엑셀 시험 보시면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드세요. 문제지 다 배포받고 난 다음에 감독자가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켜 줍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고요.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켜라. 엑셀 지금 진행하니까 엑셀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되겠고 바탕화면에 바로그 아이콘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실행되어진 엑셀 창의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통화 문서를 선택하시고 새 통화 문서 선택. 자, 그 다음에 문제지 페이퍼로 주어졌죠. 페이퍼 문제지 주어집니다. 해당 교재에 있는 해당 회차의 책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인 제1작업 표소식 작성 및 값 계산에 제시되어져 있는 출력 형태의 내용을 보고 이대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 텐데, 입력하기 전에 1차적으로 답안 파일 저장 전송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F12번 기능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빠르게 실행시키는 단축키입니다. F12번 기능키. 기능키 F1에서부터 F12 제일 큰 키가 F12니까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안내드리는데, F12 기능키 누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에 ITQ 안에 여기다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수험번호 현재 날짜로 참고로 일례로 제가 이렇게 입력해 봤고요. 그 다음 하이펀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저장됐으면 답안 전송은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답안 전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답안 전송 창이 떠요. 존재가 있음으로 확인되고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전송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지를 보고요. 1작업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면서 페이퍼 문제지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작업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문제지에 보면은 답안 작성 요령에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모든 작업 시트 A열 너비는 1로 하라 라는 조건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 플러스를 두 번 누릅니다. 세 번 아니고요. 두 번. 플러스를 두 번 누르면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전체 시트가 3개가 됩니다. 네 번째 시트는 차트 시트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시트가 3개가 되면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요 3개를 연속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면 요 단계에서 A열 너비를 한번 설정해서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열 너비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 메뉴에서 열 너비 선택. 열 너비 대화상자 실행되면 1로 수정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A열 너비 모든 시트 A열 너비 1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 수정하기 위해서 시트 1을 더블 클릭.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순서상으로는 A 연럽이 1로 해, 그리고 시트 이름 수정해 인데, 문제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이 총 7개 동그라미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라 라는 요건이 주어져요. 거의 90% 이상 글꼴 수정 서체는 굴림을 요구되어지는데,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인데 모든 시트, 지금 3개의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글꼴 수정을 해버릴게요. 네, 글꼴 맑은 고딕이라 입력된 글꼴을 굴림으로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은 되는데, 단 선택 셀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을 딱 선택하시면 모든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수정합니다. 굴림으로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할게요. 네, 밑에 있는 시트 1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1 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제4 작업은요, 나중에 차트 시트로 추가시켜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제3 작업 시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요 제1 작업 시트로 선택을 바꾸세요. 제1 작업 시트로 선택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 텐데, 문제지 이 두 번째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입니다. B4부터 J14까지 연속 범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B4부터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4는 코드. 네,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 대수문제 구분합니다. 이 입력하고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로 2432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A 2512 엔터, S 1531 엔터, S 1341 엔터, L 3603 엔터. 조금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네, S 1551 엔터, P 2842 엔터 하시고 B 13셀에다가 성인 대상자 다 입력합니다. 체험 학습 개수까지 입력하시고 엔터키.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 합계까지 다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됩니다. C4셀의 체험 유형, 응급처치, 미술체험, 과학실험, 증강현실, 문학체험, 로봇 만들기, 가상현실, 사진 촬영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타 안 나게. 그리고 엔터키 3번 눌러가지고 D4셀로 이동되면 담당자, 손미진 이렇게 문제지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김미영, 박정훈, 장우진, 정다영. 엔터 엔터 엔터. 자, 그 다음 내용으로서 학습 대상자 이렇게 입력 방법은 이렇게 열 단위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이 연속 범위를 블록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냥 셀 포인트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입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입력하면 첫 글자 입력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냥 첫 글자만 초 이렇게 입력하면 등학생 입력 완료되면 갈록구름이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번호를 뜻하는 표시기호라서. 신청 인원하고 두 줄로 되어 있죠. 한 셀을 두 줄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이 Alt키는 스페이스키 기준으로 한자키 왼쪽에 Alt키도 있고 오른쪽에 한영키 옆에 Alt키 있는데 이건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Alt키 누르고 엔터키. 괄로명 괄로 닫고 엔터. 숫자값만 입력할게요. 28, 32, 45. 숫자 키패드 숫자 키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이 페이퍼로 문제지가 주어지니까 종이 페이퍼 문제지를 보시고 네, 입력된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입력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인원까지 입력했고 정원, 네, 정원 갈로 명 갈로 닫기 50 엔터, 40 엔터, 30 엔터, 50 엔터, 40이죠? 네, 40 엔터, 50 엔터, 35 엔터, 30 엔터, 30 엔터. 여기다가 G13셀에다가 최대 누적 참여 인원 다 입력하시고 엔터. G14셀의 체험 유형 엔터. 누적 두 줄이에요. 아까 어떻게 Alt키 누르고 Enter키 누르세요. 그러면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되면 엔터키. 이렇게 심표 빼고요. 숫자값만 12500 엔터, 22500 엔터, 13500 엔터, 14259 엔터, 8950 엔터, 7840 엔터, 6200 엔터, 5580 엔터. H14셀의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입력하지 마시고요. 왜요?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설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습 대상자, 학습 장소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갈록구름이 2, 갈록구름이 5, 6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문제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할 텐데, 자,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네, 제가 교재에 보면 조건 편집과 조건 외 편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편집 사항이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편집을 출력 형태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6개가 있어요. 네, 테두리 설정,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4군데 여기 이렇게 4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 네. 그리고 숫자 데이터 영역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 네, 네 번째. 그리고 획 높이 설정과 네, 열 너비 이렇게 6가지 출력 형태를 보고 할 텐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부터 할 텐데, 테두리의 결과치가 꼭 요구 조건이 안 바뀌어요. 요구 조건이 B4에서부터 J, 네, 14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이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자, B4부터 J14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나타난 목록 중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블럭을 해제하지 마시고요. 정렬에 대한 조건에 첫 번째 요구사항에 보면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그래서 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숫자 회계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해제하지 말고요. 홈 탭에 맞춤에 보면 요 수평 정렬 요겁니다. 네, 수평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누르시고 요거 눌러가지고 전체 수평 가운데 정렬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선택해서 블록 해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테두리 선이 여기 라인하고 여기까지가 굵게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 B5 셀에서부터 J12를 범위 지정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의 상하 좌우 굵게 처리가 되어져서 테두리 설정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요. 네, 두 번째 조건의 편집으로서는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요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병합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하면 4번 해야 되거든요. 4번 꾹꾹꾹꾹 이렇게 4번 눌러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빠르니까 이렇게 첫 번째 B13부터 D13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 이 세 개의 범위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셀병합 가운데 맞춤을 한꺼번에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B14부터 D14, F13, F14, G13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서 셀병합 가운데 맞춤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꼭요 X 대각 사전 처리 F13, F14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이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테두리 탭에서 우상량, 좌상량 이 두 개 눌러주면 이렇게 X 모양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으로서요. 네, 여기 입력된 숫자 데이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 오른쪽에서 꼭 한 칸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0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심표 처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범위 영역, 이 숫자 입력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 심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심표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있는 심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오른쪽에 한 칸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한 결과치를 보면 표시 형식이 뭘로 바뀌냐면 회계로 바뀌어요. 회계라고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뭐였냐면 일반이었습니다. 네. 자, 문제의 정렬의 조건에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숫자로 회계는 어떻게 정렬하라? 오른쪽으로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현재는요, 전체에 가운데 정렬로 했기 때문에 요게 적용돼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에. 그래서 요걸 바꿔줘요. 오른쪽 정렬이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표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오른쪽 마침으로 바꿔줍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의 편집 끝났고요. 다섯 번째 행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이 머리글을 3개를 블록 잡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행높이 선택합니다. 행높이 높이값을요. 네, 추천입니다. 25 무난합니다. 25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1, 2, 3행 3개 행 25.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4행 빼고요. 5행부터 14행까지 행높이,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이번에는 네, 아까 25를 몇 개 적용했냐? 1, 2, 3 3개예요. 빼주면 22 무난합니다. 그래서 22로 설정하겠습니다. 22. 숫자 값을 이렇게 놓으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너비 조정. 네, 열과 열의 경계선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네, 이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보시고 해당 이 머리글에 입력된 내용의 좌우 여백 여기 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열과 열의 경계선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 또는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에 요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넓히셔도 되고 수동으로 이렇게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좌우의 너비값 네,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외 편집이 끝났고 조건 편집상으로서 7개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충족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인 제목부터 도형은 사다리꼴을 사용하고 그림자 없애 오른쪽 내용 입력하고 글꼴 이렇게 5가지 요구 조건 수정하라 이렇게 설정하라 라고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사다리꼴이 삽입되어진 위치는 이렇게 삽입되어져요. 박스 형태로. 네, 그래서 B1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네,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자, 도형 삽입은 상단의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의 네, 가운데 첫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사다리꼴 누르고 그 다음에 B1 위에서 이격관계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G3 이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높이가 약간 25보다 조금 좁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25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림자에 대한 조건으로 옵셋 오른쪽은 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효과 눌러가지고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은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옵셋 오른쪽 요거 클릭하세요. 바깥쪽 9개 중에 한 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쪽 아니면 오른쪽 두 개 중에 자주 나와요. 네, 가장 빈도 높은 거는 오른쪽입니다. 네, 옵셋 오른쪽, 그리고 엄령 이렇게 처리됐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네, 미래 박물관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문제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부분을 첨부해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출력 결과치를 보고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해가지고 5가지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글꼴 굴림, 크기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안 바뀌어요. 홈 탭으로 갑니다.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24 수정하시고, 굴림에 24, 그 다음에 검정 색깔 여기 글꼴 가밑줄 빨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가 진하게 눌러주고, 채우기 노랑 여기 깡통 옆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채우기 노랑. 문제 조건은 여기까지만인데 출력 결과치하고 비교해 보면 그 가로 세로가 가운데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 상태에서 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 선택을 꼭 해제합니다. 자, 요구 조건 네, 세 번째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이기 이용하고 원본은 지워라.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네. 자, 요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면 네, 추천은 2작업 시트로 가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작업 시트에 C2부터 F3 영역에다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제란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2 셀 선택하시고 확인.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셀 포인트 이동되면 담당, 오른쪽 방향키 팀장, 부장 입력 완료 네, 하시고 이 범위 영역 C2부터 F3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할게요. 네, 테두리 펼침 버튼, 테두리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네, 모든 테두리 선택하겠습니다. 네,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그리고 수평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에 여기까지 하고 블록 해제할게요. 꼭요, 네, 여기 네, 부분이 병합돼 있어요. 네,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요거 적용할게요. C2부터 C3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근데 확인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강제로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기준으로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 보면 가나 대각선 화살표라고 이렇게 방향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세로 쓰기 선택합니다. 요거요. 가나 대각선 오른쪽 화살표 선택하셔가지고 세로 쓰기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라고 네,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에 대한 열너비와 행높이 조절하도록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제가 숫자 값으로 추천드릴 테니까 네, 요렇게 익혀 놓으시면 작업 속도 빨리 할 수 있어요. 확인은 네, 4, 팀장 담당 팀장 부장은 7.5, 첫 번째 행은 17.5, 17.5, 두 번째 행은 40으로 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요렇게 해볼게요. C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열너비 선택하셔가지고 4 입력하시고 확인 또는 엔터키. D, E, F 세 개의 열 연속 범위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무난합니다. 7.5 7.5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무난합니다. 17.5 17.5 무난하고요.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무난합니다. 40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네, 너비값 첫 번째 열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7.5, 첫 번째 행 네, 결제란 범위에 17.5, 두 번째 40 이렇게 하면 무난하고요. 자, 이렇게 만든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 범위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라보기 메뉴에 그림으로 나타난 목록 중에 그림으로 복사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이렇게 그림 복사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기본값 유지하세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그림으로 복사됐는데 메모리에 복사됐어요. 눈에 안 보이죠? 1작업 시트로 가서 H1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러도 되고, 네,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네,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자, 위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열, 네, JK, 경계선. 그 다음에, 요 왼쪽의 너비는 GH 경계선이니까, 요 자동체 여기, 네, 조절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질문사항이 이거 굵게 표시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화면상에서만 그러니까 네, 인쇄할 때는 굵게는 요 선 굵기가 굵게 안 나옵니다.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작업 시트로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인 C부터 F까지 연속적으로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행높이 조절했던 2행 3행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자, 결제란 만들기 끝났고요. 네, 다음 네 번째, 네, 꼭 주황 채우기. 요거 조금 고정이에요. B4부터 J4, G14, I14 영역 주황으로 채워라. 네, 어느 영역인지 네, 출력 형태로 보면 바로 눈에 띄니까 네, 해당 표의 머리글 영역과 네, 체험 유형과 학습 대상자 부분입니다. 네, 요렇게 B4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떨어진 셀 같이 선택. 체험 유형하고 학습 대상자 입력 셀 선택한 다음 홈 탭에 채우기 깡통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표준색 주황입니다. 꼭 주황만 요구합니다. 주황만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주황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출력 형태 이렇게 네, 와 같게 됐고요. 네 번째, 네, 조건 편집 끝났고 다음 다섯 번째 조건으로서요. 네,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셀에, 그래서 H14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H14셀에 대해서요. 네, 강좌명이 선택 표시대로 네, 데이터 유효성 설정하라. H14셀 선택하시고 상단 데이터 탭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있는 네, 데이터 유효성 위에 있는 명령 아이콘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요. 네,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선택을 바꿉니다. 목록으로 선택을 바꿔줍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C5부터 C12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요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C5부터 C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지정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H14셀 옆에 펼침 버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인 응급처리 네, 표시되도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유효성 끝났고 여섯 번째 셀 서식 H5에서부터 H12 영역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표시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을 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표시 형식 탭으로 선택 탭을 바꾸고요.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 탭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네, 요구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숫자 뒤에 명을 표시를 시키는데 예시에서 보게 되면은 12 쉼표 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추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형식 목록 중에서요. 네, 형식 목록 중에서 네 번째 형식인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시고 형식 입력란 샵 쉼표 샵샵 0D를 클릭하고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네,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명자 추가 표시되게끔 설정이 완료됐어요.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확인 클릭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입력값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숫자값만 입력되어 있고 보여지는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쉼표, 네,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와 명자가 추가 표시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이 놓치기 쉬운데 이거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E5부터 E12 영역 네, 대상자로 이름 정의하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E5부터 E12까지를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요 이름 상자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E5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한 다음에
대상자 엔터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 편집까지 끝났고요. 네, 조건 편집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1에서 6 부분에 대한 함수식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함수 문제 6문제, 문항당 배점 20점 차지합니다. 네, 해서 120점 차지합니다. 120점. 그리고 7번은 조건부 서식으로 요거 20점. 해서요. 네, 이 부분이 140점이고요. 지금까지 한 해당 데이터 입력부터 조건 편집과 조건의 편집 부분이 100점 차지합니다. 네, 1작업은 전체 120점, 240점이거든요. 네. 자, 100점 부분이었고 140점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식 가장 쉽게 설명드려 드릴게요. 네. 자, 함수 문제의 구성적인 부분 자체는 두 개 함수 조합으로 풀어 두 문제 나옵니다. 두 개 함수 조합으로 풀어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한 개 함수로 풀어야게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8개입니다. 8개. 중에 두 문제만 두 개 함수 조합으로 풀고 나머지는 단일 함수예요. 한 개의 함수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 구성이 고정입니다. 네, 6번은 Vlookup 100% 얘는 고정이고요. 네, 1번과 2번은 첫 번째 1영역 요기거든요. 2영역 요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I5셀에 작성한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구하고 2번은 J5셀에 구한 함수식을 자동차 면들로 밑으로 채워서 구합니다. I5셀 선택하셔가지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if rank.eq 함수 조합으로 푸는데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선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반응하시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네. 자, I5셀 선택한 다음에 equal 입력하시고요. if 갈로 열기 이렇게 equal if 갈로 열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해당 함수의 사용법에 대한 도움을 얻을게요. 함수인수 대하상자 실행시켜서 if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가 요구되어지는데 각 그 함수인수별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명확하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도움을 얻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건식이에요. if 함수 출제 비중도는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rank.eq 함수도 90% 이상의 그 출제 빈도 높게 요구되어지는 함수거든요.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rank.eq, rank.eq 관료 열기 이렇게 rank.eq 직접 입력, rank.eq 관료 열기까지 입력하셔야 얘가 함수로 인식되어져서 빨간 갈록구름이라고 묶이거든요. 요 빨간 갈록구름이로 묶인 rank.eq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rank.eq 함수 인수 대하상대로 바뀌어요. 네. rank.eq에 함수에 대한 해당 그 기능은 순위를 구하는 네, 함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지정해줘. 문제에서 누적 참여 인원의 램산 순위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누적 참여 인원, 네, H5셀을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H5라고 입력되어져요. 그 다음 레퍼런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비교 범위인 8개 데이터거든요. H5에서부터 저기 H12까지 H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블록 지정하면 이렇게 H5 콜론 H12라고 입력되어지는데 해당 이 비교 범위 영역은 지금 작성하는 이 함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밑으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이 입력되어지는 위치가 달라질 텐데 함수식이 입력되는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비교하는 누적 참여 인원 8명의 입력값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rank.eq 함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 레퍼런스 영역에 이 입력된 범위를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걸 이해하는지를 묻는 형태로 자주 나와요. H5 콜론 H12 블록 지정 상태에서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F4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H열과 행에 달러가 다다다닥 붙어요. 이렇게 $H $5 콜론 $H $12로 바꿔주셔야 돼요.
rank.eq. 레퍼런스는 이 달러가 열과 향을 붙으면 절대 참조범위라고 해서 참조하는 영역이 달라지지 않는다. 함수식이 채워지는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더 부분에서는 0이나 생략은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은 오름차순.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요구하니까 0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네. 자, 8명 중에 해당 첫 번째 값의 순위는 4등이야 라고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되어졌는데요. 네. 자, 요 단계에서 if를 클릭합니다. if를 클릭해가지고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식 부분에 rank.eq가 완성이 되어진 상태로 입력이 됐는데, 이 조건식에는 반드시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어야 돼요. 비교 연산자 6개. 같으냐 equal,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기, 같지 않으냐 같지 않다. 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상, 요게 이하. 이 6개 중에 한 개의 비교 연산자가 꼭 사용되어야 돼요. 자, 문제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했어요. 아까 구했죠? 네, 구했을 때 요게 4등이었어요. 그 구해진 순위가 1에서 3등까지에 해당되어져? 그러면 그 순위를 표시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시켜.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1에서 3을 세부적으로 쪼개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비교 연산자 네. 이하를 사용할게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3 요렇게. 작거나 같다 3 요렇게 하게 되면 구해진 순위가 3 이하야? 그 경우의 수는 3, 2, 1 3개에 해당되어지느냐 이렇게 네. 되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1등에서 3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실행값 부분에서는 그 순위를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경우에는 요 rank.eq를 요거 함수식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해서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네, 해당 이 rank.eq 함수식을 실행시켜가지고 순위가 표시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상당한 묶음. 그래서 1번 함수식 풀이 네, IOCL에 입력할 함수식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연습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등위가 구해진 게 4등이기 때문에 3 이하가 아니죠. 3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 빈 공백으로 표시가 안 되고요. 여기 네,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끌어요. 12행까지.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올리면 십자형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형으로 이 점을 위에 올려가지고 밑으로 쫙 끌어요. 끌어가지고 12행까지 놓고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요 채우기 옵션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1, 2, 3등만 표시되어지고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학습 장소 구하는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네.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는 강당, 3이면 강의실로 추주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2의 5셀 선택하시고요. 이퀄 입력한 다음에 CHO 입력하면 추천함수 네, 추즈 뜨는데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CHOOSE 갈로 열기까지가 채워졌고요. 이 상태에서 또 fx 누르면은 네, 추즈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하상자 실행되는데 추즈 함수는 첫 번째가 숫자값이 와야 돼요. 네, 순번 번호인데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서 그게 1이야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네, 미드 함수 여기다 사용합니다. MID 갈로 열기, MID 갈로 열기,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요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해당 미드 함수인수 대하상자로 바뀌었고요.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코드 입력 셀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같은 행에 있는 O행에 있는 코드 입력 셀 클릭 B5라고 입력되어지고요. 스타트 NUM 추출할 시작 위치인데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작 위치는 2. 그리고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 두 번째 글자 하나 뽑아 이렇게 1.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몇 글자를 뽑아? 네, 1 이렇게 하면 2만 뽑아지고요.
2 이렇게 하면 2하고 4가 뽑아져요. 자, 여기는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미드함수 완성이 되어졌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네, 해당 수식 입력줄에서 이 choose를 클릭합니다. choose를 클릭하게 되면 choose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고요. 1일 때 실행할 실행값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데 1이면 실험실, 그냥 실험실이라고 입력하고 마우스로 요걸 밸류 2를 클릭해도 되고 탭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2일 때는 밸류 2에다가 강당, 3일 때는 강의실 이렇게 탭키 눌러가지고 이동하셔도 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2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졌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1일 때는 실험실, 2일 때는 강당, 3일 때는 강의실이라고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확인. 요거는 지금 2니까 강당이 됐고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요. 네, 요 점을 밑으로 네, 12엔까지 끌어서 채웁니다. 이렇게 12엔까지 끌어놓고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선택하시면 네, 중간에 굵게 표시되었던 부분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끝났고요. 3번 넘어가서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조건의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고 결과값에 개자를 붙이는데 dcount a 함수를 사용하고 and 연결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2에 13셀 선택한 다음에 equal 입력하시고요. DCO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dcount와 dcount a 중에 문제에서는 dcount a 요구하니까 해당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동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fx 누르게 되면 네, dcount a 함수 외에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범위 영역 네. 이 작업에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해라고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있어요. B4부터 H12를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고정시키셔도 돼요. 혼동되시면 네. 어떻게 범위 지정해야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작업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해라고 하는 범위를 확인해 보면 B4부터 H12 영역입니다. 그래서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잡으시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계산 필드인데 dcount a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입력된 빈 셀이 아닌 셀 개수를 구하는 함수이거든요. 문제에서 네,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성인 대상자의 체험 학습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카운팅 할 대상 필드인데 성인 학습 개수 학습 대상자의 입력값이 성인인 게 몇 명이냐 이렇게 요구하니까 성인 학습자 입력 셀을 그냥 클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범위 영역 내에 어떤 셀을 선택해도 상관없긴 해요. 이 dcount A 같은 경우에는 dcount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 개수여야 되지만 dcount A는 네, 문자든 숫자든 빈 셀이 아닌 셀 개수 구하거든요. 크라이테리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성인 학습자 학습 대상자의 종류가 성인, 유아, 초등학생인데 학습 대상자가 성인인 거.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 네, 꼭요. 네, 범위 영역을 이렇게 블록 잡아야 돼요. 4부터 5. 학습 대상자는 성인인 경우 하면 3명 이렇게 구해졌고요. 네. 자, 조건에서요. 추가적으로 뒤에 개자를 붙여라. and 연결 연산자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숫자값 3만 구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개자를 붙여야 되는데 요 수식 입력란을 클릭한 다음에 추가 문자의 연결 연산자 and하고 뒤에다가 쌍따옴 묶음 k 추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뒤에다가 and 쌍따옴표 k 쌍따옴이 닫기까지 해주셔야 풀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되어졌죠. 다음 네 번째 넘어갈게요.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 합계를 구하는데 정의되려면 대상자를 이용하고 서밋 함수 사용하라. 2에 14셀 선택하시고요. 단일 함수입니다. 쉬워요. equal 입력하시고 문제 요구하는 함수 sumif sum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sumif 더블 클릭 따닥 sumif 관료 여기까지 채워지면 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하상자 참조해서 풀이하시면 쉽습니다. 자, 레인지는 조건 범위 영역이에요. 문제에서 유아 대상자의 누적 참여 인원 합계를 구하라. 조건은 뭐냐면 네, 대상자가 유아인 거, 학습 대상자가 유아인 거. 유아가 입력된 범위 영역은 학습 대상자 입력 범위인데 이 5에서부터 이 12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학습 대상자가 입력된 범위 영역. 요 범위 영역에 저희가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범위를 블록자하면 자동으로 대상자로 바뀌었어요.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기준인데 입력값이 유아인 거, 유아가 입력된 셀을 클릭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유아 대상자의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적 참여 인원 입력된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잡으면 요렇게 함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qual sumif 갈로 조건 범위는 대상자로 이름 정의된 범위, 그리고 기준은 유아가 입력된 셀,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누적 합계가 입력된 범위 H5에서부터 H12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고요.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대상자가 유아인 누적 참여인의 합계는 3340이다. 자, 이 입력값에 대해서 쉼표 스타일이나 숫자인 경우에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이 경우에는 적용 안 하셔도 감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5번째,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편이에요. 이 5번째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가 6문제다. 그러면 해당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난이도 섞여 있는데 이 5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형이에요. 풀이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을 구하는데 라지 함수 사용하라. equal lar 이렇게 하면 초자 함수 중에 라지 더블 클릭. 자, fx 누르게 되면 라지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상자 조건 범위인데 유아 대상 최대 누적 참여 인원. 누적 참여 인원의 범위 영역. 누적 참여 인원이 입력된 범위. 누적 참여 인원이 입력된 범위 H5에서부터 H12까지. 에 입력값 중에 몇 번째 큰 값.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이니까 제일 큰 값 1 이렇게 하시면 풀이 끝. 9번은 equal large H5에서부터 H12에 입력된 값 중에 제일 큰 값 9에 이렇게 하니까 22,500이 제일 커요. 확인 누르면 풀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고정적으로요. 브이로그 함수를 물어요. 학습 대상자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J14절 선택하고 equal VL 추천 함수 브이로그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반드시 100% 이 함수만 붙습니다. fx 클릭. 4개의 함수 인수가 요구되는데 객관적인 난이도는 요 함수가 어려운 편인데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한 3-4번 연습하시면 어떻게 물어도 다른 문제를 풀 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100%입니다. 자, 풀이법 알려드릴게요. 줘야 할 값은요. H14 클릭하세요. H14 클릭. H14를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14 클릭.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은요. H14 셀에 입력된 값 응급 처리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 값이 입력된 셀을 찾아요. 응급 처리. C5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고정시키세요. 끝셀은 H12로 고정을 시키세요. 그래서 C5에서부터 H12. 자, H14셀에 입력된 값에서부터 입력값 셀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고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현재 선택한 참조하는 이 범위 영역 내에 이 범위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건데 문제 조건에서 H14를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해 뭘 가져와라? 학습 대상자를 구하라. 학습 대상자가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첫 번째 체험 유형, 두 번째 담당자, 세 번째 학습 대상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출할 열은 뽑아낼 열 순번은 3이야. 그리고 ITQ 엑셀 시험에서는 조회 방식은 정확하게 일치밖에 안 나와요. 0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시키셔도 돼요. 마지막에 방식, 조회할 방식은 0 지정해서 정확하게 일치. 폴스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6번째 문제풀이 끝났고요.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에서 문제 풀이 끝났고요. 제가 순서상으로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보기 방식에서 요 해당 결제란의 뒤에 그 셀 테두리 눈금선이 보이는데 안 보이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끔. 원래는 조건 편집 마지막에 요 부분을 교재에서는 해제하세요라고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자,
1작업의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이용해서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이면 행전체대에서 글꼴 파랑에 굵게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 범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B5부터요. B4 아닙니다. B5부터 J12까지 선택합니다. B5부터 J12까지 12까지 B5부터 J의 12셀까지 이 범위를 선택합니다.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B5부터 B4 아닙니다. 머리걸 빼고 B5부터 전체가 아니고요. J12까지 블록 지정하신다.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누른 다음에 꼭 수식 이용하라 라고 요구 조건이 고정이거든요. 수식 이용하라. 수식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선택.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이 되면 규칙 유형 선택 목록 중에 마지막 규칙인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반드시 이꼴로 시작해야 돼요. 이꼴. 자, 조건에서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이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의 입력값 중에 누적 참여 인원 입력 셀 클릭합니다. H5셀인데 H5를 클릭을 하게 되면 $H $5로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닥 붙습니다. 절대 참조 주소로 바뀌어버려요. 절대 참조 주소는 요 셀만 체킹합니다. 밑에 있는 행들의 다른 값들은 체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줘요. 5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서 H6도, H7도, H8도 체킹되게끔. 네. 그래서 숫자값 행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조건에서요. 네. 14,00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교 연산자 네. 크거나 같다 14 심표 빼고요. 000 이렇게 수식을 완성시킵니다. 이꼴 $H5가 크거나 같다 14,000.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요.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글꼴의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꼭입니다.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이건 누르면 안 돼요. 이름값 파랑 클릭 굵게 돼 있고 네, 확인 최종 확인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 네, 3개 체험 유형입니다. 네, 3개 체험 유형 미술 체험 2개네 2개 네, 미술 체험 증강 현실 이 2개의 체험 유형은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이라서 해당 굵게 파랑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제1작업 네.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 끝났고요. 240점 부분입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조건에 보면 2작업은 고정적으로 반드시요. 네, 1작업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고급 필터 부분에서요. 네.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필터 및 서식. 고급 필터는 100% 반드시 나옵니다. 100%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다음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 이렇게 두 가지 유형. 네. 두 가지 유형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는 선행적으로 이 B4부터 H12로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네, 진행할게요.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복사 이렇게 선택해서 해도 되고 2작업의 B2에다가 네,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네, 붙여넣기에 모두 붙여넣기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네. 자, 붙여넣기 되어진 결과치에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학습 대상자 EF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구사항을 네,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 자료에 대해서 네, 필드 제한이 있습니다. 체험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 누적 데이터 인원만 추출해 이렇게 돼 있고 조건 범위는 B14부터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 학습 대상자하고 누적 참여 인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사 써넣기 한 데이터 중에 학습 대상자하고요, 누적 참여 인원 이 두 개를 복사해서요, B14셀에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학습 대상자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누적 참여 인원 선택했고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또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복사하셔도 되고, B14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두 붙여넣기. 열로 비서 보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자, 학습 대상자에 대한 조건 충족시키겠습니다. 학습 대상자는 성인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학습 대상자 바로 밑에다가 성인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은 2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크거나 같다 2만인데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조건의 입력 위치가 달라요.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돼 있어요. 이거나로 돼 있으면 또는 조건이에요. 오화 조건 또는 조건이면 학습 대상자가 입력한 성인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면서로 AND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행에다가 두 조건 모두 만족으로 해야 되고,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한 조건은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조건 범위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인데 전체 필드 말고 필드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 요구하는 부분만 체험 유형 요구하고 담당자 여기까지, 신청 인원부터는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 요거를 복사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B18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입력 데이터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정렬 필터에 고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필터에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 실행되었으면 결과값을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주고요. 조건 범위 입력이랑 클릭한 다음에 B14부터 C16까지 블록 잡아야 돼요.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 칸 밑에까지.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AND 조건인 경우에는 범위 영역은 요게 위에 한 칸 위에 요게 입력되어 있다면 요렇게 범위 지정해야 되고,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영역. 자,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부터 E18까지 4개의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 2만 이상이 아니더라도 2만 이상인 거, 그리고 2만 이상이 아니더라도 성인인 거 해서 총 4개 체험 유형이 뽑아졌어요. 성인인 거 3개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은 아니지만 2만 이상인 것도 대상이 포함시켜가지고 4개의 체험 유형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풀이 끝났고요. 제2작업은 배점이 80점 배점입니다. 자, 3작업은 피벗 테이블과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피벗 테이블은 훨씬 어려워요.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ITQ 엑셀 과목은 2작업과 3작업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좀 월별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인데, 3작업 정렬 분합을 원하시죠. 근데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요구 조건이 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접하시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부러지는 이 기본 틀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도 3번 내지 4번 반복해서 푸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풀이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자신감 키울 수 있습니다.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조건은 4가지 조건으로 제시되어져 있는데, 자, 1작업 시트로 갑니다. 1작업 시트로 가서 B4부터 H12 영역이 선택된 상태로 피벗 테이블 적용할 수 있어요. 혹시 블록이 해제됐다고 이렇게 한다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요 위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표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게 되면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는 새 워크시트 돼 있는데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요.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 3작업 시트에 B2셀을 선택합니다. 3작업 시트에 B2 3작업 시트에 B2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3작업 시트에 B2를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B2부터 피벗 테이블 보고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떠요. 자, 조건 4개 중에 첫 번째 조건 신청 인원 및 학습 대상자별 체험 유형의 개수와 누적 체험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필드가 행입니다. 영역. 두 번째 필드가 학습 대상자가 열. 출력 결과치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여기 행, 네, 요렇게 박스 요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영역 배치가 있어요. 필터 영역, 행, 열, 시그마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신청 인원명을 행에다 끌어 놓습니다. 행에다 끌어 놓고요. 그다음 학습 대상자가 열이에요. 네, 학습 대상자를 열에다 끌어 놓습니다. 요렇게 신청 인원을 행에다가 학습 대상자를 열에다가 끌어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험 유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체험 유형을 여기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체험 유형을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끌어 놓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네. 누적 참여 인원을 여기 개수 참여 체험 유형 밑에다 끌어 놓아야 돼요. 꼭요. 여기 순서를 따집니다. 자, 그런데 입력 데이터,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기본 적용 함수가 합계예요. 근데 반드시요. 두 번째 해당 그 시그마 값 구할 때 적용 함수는 평균을 요구합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클릭합니다. 합계, 누적 합계를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 선택하면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적용 함수의 종류 합계를 평균으로 선택을 바꿔요. 이렇게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합계 콜론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참여 인원도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참여 인원을 요 뒤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뒤에 참여 인원 이렇게 꼭 두 줄로 줄바꿈된 셀을 문제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자 지정 이런 부분에다가 두 번째 줄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확인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피벗 테이블 문제풀이 거의 50% 이상 네, 풀이가 된 거예요. 자, 1번 조건 끝났습니다. 네, 다음 2, 3, 4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유형 고정이에요. 그룹화 요구합니다. 신청 인원 명 그룹화하라.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숫자 데이터에 대한 꾸러미를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 유형인데 이 경우에는 세 가지를 파악합니다. 시작값 21 시작값 첫 번째 값 21 그럼 끝값 제일 큰 값 50입니다. 네. 그다음 단위는 21부터 30이니까 10개 단위식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 여기 B5셀 선택하셔가지고 B5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선택하면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시작 제일 작은 값 21 추정합니다. 끝 제일 큰 값 50 단위 10 이렇게 하시고 네 21, 50, 10 확인 클릭 하면 21에서부터 30, 31에서 40, 41에서 50 이렇게 네 그룹화 완성됐고요. 다음 정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학습 대상자를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거든요. 학습 대상자를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생, 유아, 성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인, 유아, 초등학생 순서가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자, 희역 기억 순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읓. 그래서 여기 열 레이블 요 펼치 버튼 누르면 정렬 방식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정렬 오름 차순, 내림 차순에서 내림 차순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선택했는데 문제적으로 틀리네? 그럼 오름차순인 거예요. 네. 또는 아예 이제 순서에 맞지 않게 배치 요구하는 경우는 더 멀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할 때는 요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옮겨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네, 그 내림사순 이슈로 나올 겁니다. 자, 초등학생 유아 성인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남아있는데 요거는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과 빈셀 별표 2개 표시와 행 정확히 지워라. 요 3개.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 A 레이아웃 그룹에서 여기 네,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합니다. 체크. 그 다음에 서식 섹션에서 빈셀 표시에 문제에서요. 별표 문제 요구 조건은 2개 요구하니까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꾹꾹 눌러가지고 별표 입력하고요. 행정학계 지워 라고 하는 부분은 유학 및 필터 탭 선택한 다음에 이 행정학계 표시를 해제합니다. 체크박스 해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레이블이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춤. 빈셀 별표 표시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그 개수는 문제 요구에 맞춰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 유학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학계 표시 체크 해제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확인. 나머지 네. 출력 형태 맞게 작성이 눈에 띄는 비교, 네, 차이점. 행 레이블 이름이 틀리네. 열 레이블 이름이 틀리구나. 이 2개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입력해 줍니다. 행 레이블 입력 셀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행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직접 입력. 신청 인원 갈로 명 갈로 닫고 엔터키. 열 레이블 입력 셀 C2셀 클릭 직접 입력. 학습 대상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해당 이 범위 영역의 수평 정렬, 네, 별표의 수평 정렬은 가운데이고요.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로 쉼표 적용돼 있거든요. C5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명령 아이콘 2개 눌러줍니다.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눌러줍니다. 2개 꼭 이렇게 요구되거든요. 쉼표 눌러주면 숫자값 정수값으로 바뀌고 천 단위 이상은 쉼표 추가되어서 문제지 결과차하고 같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작업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4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4작업에서는 네,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출력 형태가 작업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력 막대형 100%입니다. 다른 차트 종류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이용하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용하고 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네, 가로 축과 범례를 참조해서 해당 1작업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차트 작성에 사용된 범위를 선택합니다. 총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빠져요. 2개가. 막대 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2개 빠지거든요. 자, 가로 항목에 보면 응급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응급처치는 네, 해당 체험 유형입니다. 자, 여기는 3가지 규칙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차트 작성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 방법 3가지. 첫 번째, 사용되는 데이터의 표 머릿글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사용하는 데이터. 차트 작성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 머릿글 선택하고 두 번째, 네,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같이 묶어줘라. 네. 그럼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이렇게 3가지 규칙. 표머릿글 사용 데이터 표머릿 반드시 포함시켜. 그러면 응급처치는 네, 체험 유형이니까 체험 유형. 그 다음에 연속 범위 한 꾸러미 묶어. 체험 유형. 네, 요렇게 연속 범위. 미술 체험이 건너뛰었고요. 과학 실험, 증강현실, 문학 체험, 로봇 만들기가 건너뛰었어요. 보기 항목에서 여기 가로 축에서. 그 다음에 가상현실하고 네, 해당 사진 촬영 포함되어 있거든요. 2개 빠진 걸 파악했고요. 네,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 선택하라. 이렇게 열 단위 말고 행 단위. 행 뭐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범례.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
자, 같은 지금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과 같은 행 단위로 신청 인원 요렇게 선택하고 누적 참여 인원 요렇게 선택하고 그다음 미술 체험 건너뛰고 과학 실험 증강 연실 문학 체험 그 세 개 행에 대한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가상 연실 사진 촬영 두 개 행의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9개의 범위가 선택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첫 번째 파악한 선택 범위. 네. 첫 번째 C2부터 C4부터 C5 블록 작고요.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8개 부분들은 선택을 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체험 유형 응급 처리 선택했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해당 두 개 행에 대한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컨트롤 계속 누른 채 미술 체험 건너뛰고 과학 실험부터 문학 체험 요 세 개에 대한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선택 로봇 만들기 건너뛰고 가상 현실과 사진 촬영 그 두 개 행에 대한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선택했고요.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를 떼고요.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F11번 기능키를 누릅니다. F11번 기능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데이터로 묶고 세로 막대형의 차트가 별도 차트 시트로 여기 제 1작업 시트 앞에 추가될 거예요. F11 기능키 누르면 이렇게 차트 1이라고 자, 요 모양으로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작성하신 거예요. 이 모양이 안 될 경우가 조금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세 가지 선택 그 차트 데이터 선택 규칙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해서 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성한 차트를 삭제하시고 이렇게 삭제하시고 다시 선택하시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부터는 연속 범위는 한 구름이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F11번 기능키 눌러서 작성된 차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고요. 순서가 꼭요 1, 3, 4를 요구를 합니다.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주의 시트 순서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도록 하라 이렇게 꼭 이렇게 요구되니까 해당 이 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이 총 10개 조건인데 이 중에 1, 2, 3이 충족이 됐어요. 조건 3개가 충족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안 바뀌어요.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네,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선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트 영역을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을 차트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위에 차트 디자인 탭 클릭한 다음 차트 레이아웃 종류에서 빠른 레이아웃 중에 11개 중에 꼭 세 번째 걸 요구해요. 세 번째 레이아웃 3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요거 클릭 이렇게 빠른 레이아웃의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조건 레이아웃 3 스타일 1 충족시키면 되겠고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해서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 현재 선택된 상태인데 글꼴 꼭 굴림의 11 요구예요. 그래서 홈 탭에 요거 간혹 누락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글꼴 굴림 안 바뀌어요. 네, 크기 11 수정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굴림의 11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체육 요가는 차트 제목 옆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차트 영역이라고 풍선걸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뜨는데 차트형 서식 작업창에서요 질감 파랑 박엽지는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목록 중에서요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두 번째 칸 파랑 박엽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바뀌어요. 채우기 종류 단색 채우기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역 서식까지 끝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차체 제목에 대한 이 조건의 요구 조건은 안 바뀌어요. 불변의 조건인데, 네, 풀이 순서상으로는 출력 형태를 보고 차체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제목이라는 상자의 내용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성인 및 초등학생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내용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한글이 계속 영어로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작업 표시줄에 한글 입력이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한국어로 바꾸시면 해당 네, 한글 입력하셨을 때 영어로 이렇게 바뀌는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제목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차체 제목에 대한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 충족하도록 할 텐데, 제목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 굴림되어 있고요. 굵게 적용해 줘야 돼요. 굵게 눌러주고 크기 20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은 오른쪽에 차체 제목 서식에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면은 아까 그림 채우기 적용했던 색이 채우기 흰색 배경 1이기 때문에 네, 흰색 배경 1 따로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됐고, 테두리 설정하라. 네, 테두리는 여기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두리 종류를 실선으로 선택하시되, 문제지가 흑백이라서 색깔 구분은 안 되지만 색의 종류를 테마색 두 번째 검정으로 추천드립니다. 검정으로 하실 걸 추천드려요. 네. 자, 여섯 번째 제목에 대한 부분도 끝났고,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적 참여 인원의 계열의 사치 종류를 표시기는 꺾어 전용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 네, 주황색 막대 아무거나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바로바이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혼합 탭에서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계열은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해서 요 묶건 세로 막대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선정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는 꺾어 선정을 하고 보조축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수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은 꺾건 선형의 이 꺾건 선형 그래프에 요게 표식이에요. 요 모양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꺾건 선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에 깡통 눌러가지고 채우기 미선 요게 표식이라고 요 표식을 누릅니다. 요 표식 눌러서 표식 옵션 펼치고요.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모양의 종류 문제에서 마름모 요구하고 있으니까 마름모로 하시고 크기는 꼭 10을 요구해요. 1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마름모 크기 10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름모 크기 10 됐고요. 레이블 값 표시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한 개만 이렇게 꺾어 선형에 대해서 증강현실에 대한 꺾어 선형에 대해서 14,259명 표시되게끔 설정되어 있으니까 해줄게요. 증강현실에 대한 꺾어 선형 요것만 다시 선택합니다. 한 번 더 요것만 증강현실에 대한 요 꺾어 선형 요것만 한 번 더 딱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으로 해서 14,259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에 대한 계열까지 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로값식 주눈금선 요거 선택하시고요. 수평선 선택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바꿔요. 그리고 파선은 대시 종류 목록에서 네 번째 거 파선입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선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네, 대시 종류 파선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 꼭요 세로값 축의 축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항목 축도 실선으로 되어 있고 보조세로값 축도 실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로값 축을 선택한 다음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만 선택을 딱 바꾸시면 이렇게 검은 선으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네, 해당 가로 항목축 응급 처리나 과학 실험 선택한 다음에 요것도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보조 세력값 축도 마찬가지.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보조 세력값 축도 이렇게 축 실선으로 돼 있고 요게 주는건 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저희 여기 보조 세력값 축 선택한 다음에 요것도 선 실선으로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문제지와 같게 바뀔 겁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력값 축과 보조 세력값 축에 대해서 해당 이제 최소값이나 주단위 변경사항이 있는지 네, 비교를 해보면 세력값 축은 하이펀 5, 10, 15 수정사항 없고요. 그러면 보조 세력값 축에 수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꼭요. 네, 보조 세력값 축은 이렇게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보조 세력값 축은 최소값 0명 수정사항 없고, 간격의 주단위가 4,000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 2,000명 돼 있으니까 주단위 바꿔야 돼요. 요거는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 단위 기본을 2000.0을 4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고 엔터키 눌러요. 4,000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0명, 4,000명, 8,000명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됐고요. 네. 10번째 조건으로 제시되어지는 나머지 알아서 하라라는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넓어요. 근데 저희는 좁거든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간격 너비를 219를 80으로 수정하시면 무난해요. 80으로 이렇게 간격 너비를 219로 돼 있는데 80으로 수정하시면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상태로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어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7번째 조건 끝났고요. 네, 8번째 법내명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법내명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지에는 여기는 둘 다 신청 인원 명과 누적 참여 인원이 둘 다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내명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 신청 인원 명 선택하고 편집 눌러요. 그리고 계열 이름을 참조로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합니다. 한 줄로 신청 인원 괄로 명 신청 인원 괄로 명 괄로 닫기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계열 이름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확인. 또요. 네, 누적 참여 인원도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네, 입력합니다.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직접 네 하시고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네 9번째 도형은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사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출력 형태의 최대 누적 인원 이 부분인데 네, 최대 누적 인원 도형 사입할 때 이 차트가 선택이 안 되면 요 삽입 탭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도형이 삽입이 안 되거든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네, 사각형 설명선 선택한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고 삽입할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하셔가지고 네 여기 일단 이렇게 걸어가지고 너비 성인 정도 네 높이값 이렇게 가늠하셔가지고 삽입한 다음에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내용 최대 누적 인원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 자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5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글꼴이 굴림에 11이 돼야 돼. 이 도형도 차트 영역에 삽입되어지니까 해당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5가지 수정할 텐데, 첫 번째 홈 탭에 글꼴을 굴림으로 수정합니다. 굴림으로 수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의 색깔을 검정으로 합니다. 글자의 색깔을 검정으로. 그 다음에 체육의 색깔을 흰색으로 합니다. 깡통의 체육의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네, 흰색 심표 배경일. 그리고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요 꼭지점 네, 조절점 주황색 조절점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 로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ITQ 엑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풀이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